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이제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요. 저 이제 여기 앞에 싹 걸어오는데 네. 뭐 바람도 이제 솔솔 좀 부는 것 같고 또 이제 날씨도 이제 더위도 한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감기 조심하시라는. 지금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음. 감기는 이제 힘든 게 나는 이 몸이 처지는 거. 아, 그쵸. 그 옆에서 누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막 쑤시고 막 이거. 근데 식욕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 많이 드셔야지 빨리 낫죠. 요즘 내가 약간 이게 몸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몸 변화요? 요즘 안 아프던 배가 아프더라고. 네. 위원님 그러신 적이 없는데? 금연 이후로. 지금 몇 주 됐죠 그러면? 거의 한 3주 정도 가까이 됐나? 와, 근데 이제 완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요. 꽤나 지금 오래 가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쌓였던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입장인가 몸이 그래서 그럴 수도 그런지 있겠다. 네. 좀 못 느껴본 이런 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채팅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키움 2차 드래프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야 이원석 선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2차 드래프트는 롯데랑 두산산 잘 써먹은 편입니다. 이런 거 지금 이제 2차 드래프트 다시 부활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 소속 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에 또 가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요번에는 약간 좀 2차 드래프트가 보완이 된 점이 2차 드래프트로 데려간 선수를 안 쓰면은 또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미국 그런 거 있지 않나? 미국의 룰파이프 드래프트가 또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네요. 되게 신선하네. 음. 그리고 금액도 좀 다를 거예요. 예전에는 1라운드가 3억, 2라운드가 2억, 3라운드가 1억. 총 6억이 들어갔었죠. 그쵸. 근데 지금은 4억인가로 오른 것 같더라고. 1라운드가 금액이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렇습니다. 좀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2차 드래프트라는 그 제도에 좀 잘 활용을 하면 자도를 잘 활용을 하면 여러 팀 입장에서도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이제 MVP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페디 선수가 32표, 노시환 16표의 2배다. 이제 선수 50명이 꼽은 이제 결과라고 하는데 아직 시즌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페디 선수가 올 시즌 얼마나 압도적인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찍어요? 둘 중에. 저는 MVP 무조건 기록이지. 그래도 패디 선수. 나도 패디 선수. 물론 노시안 선수 너무 잘하고 있지만 네. 패디가 너무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볼 때는. 첫 시즌에 또 이렇게 리그를 폭격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선수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예전에는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외국인 선수들은 웬만하면 상 안 주려고 한다. 근데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는데도 안 주면 그거는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 KBO가 29일 발표한 요 잔여 일정을 둘러싼 현장의 불만이 폭주 중이다. 제가 키움의 입장, 우리가 더블헤더를 왜 하느냐. 어저께 이제 오프닝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진만 감독도 역시 좀 불만을 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새로 취소된 경기로 인해서 더블헤더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정규 일정 자리에 더블헤더를 만들어 놓았더라. 취소된 경기로 더블헤더를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존 일정에 더블헤더를 끼워 넣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1년 계획을 맞춰놓고 하는데 거기다가 더블헤더를 끼워 넣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KBO 입장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던 건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또 너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도 원래 취소된 경기로 더블헤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남들 할 때 너네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살짝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거 제 지인들 방송 보고 나서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갖냐? 왜 KBO로 일을 좀 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다 그 이름 다 삭제했어. 꺼지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예비일이 있으면 네. 예비일을 어떻게든 잘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더블헤더를 이거 박지만 감독하고 약간 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 얘기는
더블헤더는 만약에 모든 팀들이 한다고 하면 다 10개 팀이 그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억지로 끼워 넣기로는. 그러니까 뭐 취소가 돼서 예비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일에 한 경기씩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약간의 이제 생각에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아 그래요. 어제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논리라고 세라피모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돌비수님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랑 네이버랑 이렇게 이 플랫폼 나눠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서 똑같은 의견을 동시에 내셨어요.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논리다. 돌비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오히려 그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다. 키움은 비와서 남들 쉴 때 경기했는데 푸미사령님 뭐 어제 저희가 내놓은 영상에도 참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일정이 비 때문에 많이 밀리고 또 사이에 이제 뭐 아시안 게임 때문에 또 밀리고 밀린 건 아니죠. 어쨌든 계속 이제 리그는 진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11월에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대회 있지 않습니까? APBC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빨리 이제 경기를 끝내줘야 되는 일정을 끝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합쳐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더블헤더 일정을 끼워 넣는데도 이렇게 KBO가 일 못한다 소리를 듣는데 뭐 월요일 경기 뭐 다른 뭐 이런 일정 조정 이런 것들 뭐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보면은 꼭 그 시즌을 마친 이후에 국제 대회가 있을 때는 네. 이게 유독 취소 경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소화하느라고 너무 바빠. 그니까요. 너무 어려워져. 근데 없을 땐 또 뭐 그 뒤에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희한하게 그 타이밍이 조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는 어제도 한 경기밖에 안 열린다는 건 깜짝 놀랐어. 아 그니까요. 네. 어제도 그저께는 5경기 다 안 하고 어제는 한 경기만 했잖아. 이게 지금 뭐 일정 밀린다 하는데도 계속 경기 취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 비가 이렇게 오는데 경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참 이런 부분이 KBO 입장에서도 어렵긴 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가지고 또 앞으로는 좀 제도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LG의 송찬의 선수가 2군에서 갈비뼈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확대 엔트리 때 LG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대타 자원으로서 또 이제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선수인데 참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아까워요. 나는 진짜 정말 좋은 공격형 이루수라고 생각을 해요. 송찬희 선수 좀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받으면 제가 볼 때는 공격에서 정말 큰 기대를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리고 이 선수는 그 야구에 대한 그 열정이나 아니면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 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되면 냉정하게 보면 올 시즌 정규 시즌은 쉽지 않다고 그쵸. 봐요. 1군에서 뛰기란 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4주 뒤에 나와서 와서 뭐 경기 감각 끌어올리고 이러면은 뭐 시즌이 끝날 거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좀 노려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외국인 타자 윌리엄스 선수가 공격력은 물론 외야 수비까지 낙제점을 받으면서 잔여 경기 출전이 또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참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선수 올해는 정말 농사 대실패인 것 같아요. 네, 뭐 냉정하게 뭐 책임져야죠. 책임질 게 있으면 이제 책임져야 되겠죠. 이게 다 얼마예요, 사실. 뭐 오그레디 선수도 뭐 몇십만 달러, 뭐 윌리엄스 선수도 어쨌든 대체외국으로 나서 몇십만 달러 또 냈으면은 100만 달러를 넘게 두 선수에게 또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0몇 억 막 이런 건데. 그렇죠. 100만 불이면 3억 5천 뭐 그 정도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실패하려고 데려오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10몇 억 날려버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이쪽 부서는 이제 뭐 난리가 났지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내년에 과연 어떤 선수 뽑을지 지금 이 담당자분께서는 만약에 내년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돼? 얼마나 부담되겠어. 내가 볼 때는 나는 그 선수 지금 엄청 잘하고 있더만. 누구요? 터커. 터크만? 터커. 기아. 프레스턴 터커. 네.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터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동생은 메이저고. 네. 그러니까 형 터커? 마이너에서. 마이너에서. 네네네. 마이너인가 독립리그인가 하여튼 그. 네, 마이너에 있는 걸로 잘 알고요. 거기서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딱 영입하면은.
아직 좀 검증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된 선수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대체 외국인으로 데려오는 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원소속 구단에서 또 보류권을 풀어주는 것도 또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네. 좀 뭐 말을 뭐 쉽게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아요. 물론 마음에 드는 선수, 이 선수다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걸림돌 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교체는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뭐 플랜 C, 플랜 D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가장 이제 하위 순위에 있던 선수였던 것 같아. 아 결국에는 이 민초 사랑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 도스는 잘하잖아. 이 모든 논리가 85,000달러 받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도슨 선수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만약에 키움이 외국인 선수들 잘 뽑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치? 우리 그쵸. 그럼 하나는 선수만 영입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 잡는 법을 이제 좀 배워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 저 뭐냐? 그 영화. 네, 뭐요? 영화 있잖아. 그 스카우트 하는 거. 뭐요? 미국 영화. 머니볼? 머니볼. 그래. 네. 머니볼에서 그 머니볼 뭔 스카우트 하는 아니 영화예요. 그 뚱뚱한 애 스카우트에서 데리고 오잖아. 아, 그쵸. 디포데스타. 네. 몰라 하여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영입하면 되지.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기아 타이거즈가 한창 막 로페즈 선수, 뭐 구톰슨 선수, 뭐 옛날 얘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외국인 선수들도 잘 뽑아오고 이럴 때, 그때는 또 뭐 다른 구단들도 또 외국인 선수 좀 뽑아오는데 어려움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 괜찮아졌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좀 실수를 많이 하는, 실패를 많이 하는 구단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기자님 잠 설치셨나요? 목에 담이 오신 듯 얘기를 하셨는데 뒤가 뻐근해가지고 어저께 자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뭔가 좀 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맨날 정상일 수 없어. 맞아요. 하루 지나고 나고 또 한 몇 번 먹으면은 또 없어져.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32살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들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방송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제 하재훈 선수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재훈 선수 어제 SSG 키움전 승리를 거두고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위 복귀를 위한 진격에 나섰는데 거기에 이제 선봉장이 바로 이제 하재훈 선수였습니다. 어제 하재훈과 에레디아 선수가 두 선수 포함 8타점을 합작하면서 키움의 11대7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재훈 선수가 홈런 포함 3안타 5타점 1득점, 그리고 에레디아 선수 확실히 부상 복귀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팀 타선에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3안타에 3타점 2득점. 최지훈 선수도 3안타, 박성환 선수도 3안타. 어제 경기는 진짜 SSG의 화끈한 타격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기였네요. 3안타 4명이 했네 어제. 네. 3안타. 우리 하재훈 선수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네. 하재훈 선수. 하재훈 선수 세이브왕 출신이에요. 그렇죠. 30세이브 넘게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5탄을 좀 흉내내고 있는. 뭐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니 근데 하재훈 말고는 아무도 없어.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 이거는. 근데 엄청난 재능이에요, 진짜로. 네. 내가 봐도 하재훈 선수는, 저는 하재훈 선수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대표팀 때 만나가지고 대표팀 그 시간을 같이 좀 보낸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멘탈도 아주 뚜렷하고 이 친구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일단 특히 이 몸이 너무 건강해요. 몸이 너무 좋아.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야구를 두루 경험을 했다라는 점이, 나는 그거를 굉장히 높게 사. 근데 사실 투수로 그 경험을 했다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타자로도 좀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는 기대는 했었어. 근데 자리가 좀 애매했죠. 추신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선수가 있고. 그리고 최지훈 선수가 자리 잡고 한유섬도 또 이제 딱 있고, 이러니까 이제 좀 많은 기회를 못 받았고, 또 기회를 받을 때마다 또 부상 때문에, 맞아요. 이게 작은 부상이 아니라 큰 부상 때문에 항상 또 이게 또 장시간 좀 빠져 있었고, 굉장히 좀 운이 좀 없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는 진짜 하재훈은 무조건 라인업에 박아놓고서 기용을 해야 되는 게
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는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보다 잘하는 선수를 써야지. 그쵸. 일단은 뭐 지명타자 자리로 기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은 이제 외야 한 자리 또 박아놓고 쓸 수도 있는 것 같다. 이제 제 채팅창에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겨울 시즌에는 호주 리그에서도 경험을 했다. 뭐 민초사랑님 그리고 맞아요, 그 맞아요. 경험이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또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호주 리그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질롱 코리아에 또 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없어졌다며. 네, 선수들이 이런 비시즌에 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건 참 아쉬운데 어쨌든 이 하재훈 선수 최근에 어제까지 3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26일 두산전, 27일 두산전, 그리고 30일 키움전인데 이 3경기로 쭉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뭐 하재훈 선수가 한 방에 있는 타자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타석에서 여유가 더 생기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경쟁 속에서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압박감이 좀 네. 있어요. 근데 뭐 뜻하지 않게 같은 동일 포지션의 선수가 불인 하나든지 부상으로 빠져 있어. 이게 엄청나게 표현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편안함이 있어요. 찬스가 온 거죠. 왜냐면은 이 선수가 내가 최근에 부진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바뀔 그 확률은 매우 낮아. 이런 걸 선수들은 다 계산을 해요. 근데 잘하는 선수가 4명이서 모여가지고 3포지션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물론 뭐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좀 벗어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록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플레이에 자신감이 붙고 뭔가 좀 그 물음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확신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이게 이제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SSG 선수들도 다 알아요. 하재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능력은 거의 넘사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는 선수가 누구? 김하성 선수잖아요. 그렇죠. 거의 넘사벽이잖아. 김하성급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라피모님도 네이버에서 하재훈 이제 외야 백업으로 확고한 자리 잡았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 하재훈은 누군가 외야에서 빠지면 바로 메울 수 있어서 활용폭이 또 좋다. SSG 하재훈 전의사는 무조건 지금 라인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또 최정 선수도 같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폼으로는 하재훈 전희산이 들어가야죠. 에레디아, 최지훈, 하재훈까지 이제 외야로 들어가고 이제 전희산이 또 1루를 맡아주는 게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라인업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회생활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느낌이 드니까 뭐 이제 주전 보장을 받았다는 게 또 이런 느낌이 또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 또 나와 이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재훈 선수도 나이가 제법 있더라고요. 한미일 야구를 보더라도 장타력이 있는 선수들이 뒤늦게 만개하는 케이스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유한준, 박경수, 뭐 저스틴 터너나 아니면 스기모토 유타로 같은 케이스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만개하는 선수들은 또 뭐가 좀 다른 것이냐. 좀 뒤늦게 이제 좀 야구 좀 한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경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경수도 뭐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뭐 20대 후반부터 뭐 활약을 했으니까 그거는 글쎄요. 이거는 어떤 그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아. 하나로 뭐 딱 놓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없는 것 같아. 네. 경수는 냉정하게 KT로 이적해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은 주전보다는 약간 백업에 가까운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서 FA를 채웠다가 뻥 터진 그런 케이스인 거고. 또 어떤 선수가 있냐? 김상현. 그렇네요. 김상현 선수도 이적하고 상현이도 나서. 이적해서부터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병호도 그랬죠. 그러네. 상현이도 그랬지. 경수도 그랬지. 저도 뭐 LG에서 뭐 1년 2년 하다가 이제 SK 가서 뭐 조금 더 한 케이스긴 하고 환경의 변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거론했던 선수들을 한번 보면은 그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 뭐 저스틴 터너 선수도 사실 매치에서 방출되고 나서 이제 다저스 가가지고 또 만개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확실히 좀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또 이제 환경도 바뀌었다 이랬을 때 또 전환점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이주영 선수 그런 케이스라고 해야 돼요? 누구요? 이주형 선수. 뭐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거의 그 가면서도 이제 그 주전에 대한 그 뭐 충분한 그 기회 보장은 있었죠. 네.
그런 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G에 있었을 때면은 어쩌다 한번 올라가서 한두 타석 못 치면. 근데 원래 잘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기회를 부여를 받질 못했잖아. 그건 뭐 그렇지만. 근데 2군에도 엄청 잘하는 선수가 많은데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주영 선수도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마침 정말 뭐 행운과도 같은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면서 기회를 부여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뭐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지금 이제 키움에서는 거의 한 달 됐나요? 뭐 이제는 뭐 이 선수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네, 자리를 완전히 잡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하재훈 선수의 행보를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SK에 입단해서 36세이브를 거뒀고요. 이후에 부상으로 신음하다가 2022년부터는 타자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 투타 양쪽에서 지금 뭐 재능을 뽐내고 있죠. 뭐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겸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투수에서 한 번, 그리고 또 이제 타자로도 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 보직을 바꾼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뭐 선발 불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외야 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투수에서 타자로, 요거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론 고교 시절에는 웬만한 선수들 다 에이스고 팀에서 에이스고 4번 타자 선발 투수 다 한다고 하지만 이게 프로잖아요, 그죠? 자, 30살이 넘은 30살이 넘은 신인 선수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하재훈 선수는 그렇죠. 투수에서 타자로 왔기 때문에 검증이 전혀 안 됐어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확실히 몰라. 모든 게 완전 백지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렸죠. 이군 이제 타자로서의 뭐 야수로서의 이제 생활을 이어가려면은 생활 패턴이라든지 훈련 방법이라든지 완전히 다른 이제 보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그 밑에서 이제 주어진 포지션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내비쳐야 2군 코칭 스태프한테 좀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또 이걸 받아서 이걸 바로 올려야 돼. 1군이 또 고민도 해야 되고, 그쵸. 또 쓰기에는 이제 불안하고, 뭐 얼마나 많은 시간들 이 검증 과정이 있겠습니까? 이걸 다 거쳐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말 그 정말로 30살이 넘은 신인 선수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어쨌든 진짜 뭐 투수로서 한번 좌절을 겪었고, 또 부상 때문에 더 던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또 선수가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극복하고 타자로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걸 보면 하재훈 선수도 참 대단한 선수다. 역경을 또 극복하는 모습이 참 훌륭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하재훈 선수의 활약이 SS에 미치는 영향, 올 시즌 주력 타자인 한유섬 선수가 극심한 타격 슬럼프에 빠졌죠. 하재훈이 시즌 막판 확실한 대체자로 지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올 시즌은 사실 한유섬 선수를 계속 뭐 비싼 연봉 준다고 해서 박아놓고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올 시즌 제가 볼 때는 하재훈 선수를 계속 가야죠. 그쵸. 당연하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한유섬 선수가 올해 뭐 좀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이 선수를 내칠 수는 없어. 뭐 끝났다 이건 아니죠. 절대 내년에도 아니죠. 다시 또 살려서 그럼요. 써봐야 되는 네, 거니까. 다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또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컨디션이 좋은 선수, 그리고 잘하는 선수를 쓰는 게 당연히 맞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유 선수 뭐 대타를 나간다든, 아니면 뭐 한유 선수가 강했던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면 뭐 그 상황에 맞춰서 기용을 하던, 이건 이제 스텝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에레디아, 최지훈, 그리고 하재훈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SSG 2위 KT와 경기차도 이제 한 경기차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또 3연승 하면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KT와 SSG 그리고 LG 간의 요 이제 최상위권 순위 경쟁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여민이님께서 안충효님 인사이더 파크 홈런 치셨을 때 느낌 궁금해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냥 뭐 한 15초 동안 죽어라 뛰는 거지. 진짜로 진짜 딱 그 앞만 보고 그냥 뛰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기록했을 때는 조금 아쉽게 이제 그 상대방에 있던 선수가 좀 부상이 좀 크게 와가지고 네네네.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안타까웠지. 그래, 저번에 그래서 위원님이 그 인터뷰 하실 때 그 얘기 하셨다 했다. 그 인터뷰에서 막
좋은 티를 이제 사실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상대 투수는 또 부상을 당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내가 있던 SK가 이제 홈 3연승을 다 거뒀고 네. 그리고 그날 또 홈런을 2개를 친 거예요. 오, 그게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인터뷰를 하긴 하는데 좀 애매했지. 선수는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갖고 막 이래가지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얼른 뭐 쾌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네, 당연하지. 맞습니다. 또 지금 뭐 농구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농구 얘기 뭐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시 홀대 문제로 스포츠 있는 지자체들 지금 겁먹고 관리 들어갈 듯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주 KCC는 사실은 거기에서만 20년을 해온 농구 구단이고 명문 구단인데 농구장 지어주겠다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2군 구장, 야구 2군 구장 만든다고 하면서 그 농구장 건립 계획을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두는 바람에 이 전주 KCC가 지금 빈 부산으로 또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2군 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 잘 굴러가고 있는 농구단을 이렇게 뭐 물론 농구가 국내에서 인기도 없는 것도 뭐 사실이고 또 이제 관중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덜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좀 속상한 일일 것 같아요. 지자체에 계신 그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뭐 그게 뭐 깊숙이 뭐 자세한 건 아는 건 아니지만 연고지를 이전할 정도면은 그래도 좀 어떤 뭐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저는 정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연고지 이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그 허근 총재에서 어떤 거 뭘 이거 할 때 그거 막 약간 협박용으로 그런 거 했잖아. 네. 이거 안 하면 연고지 이전해 버린다고. 막 그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농구에서는 이게 현실이 됐네요, 진짜. 그래요. 2군 구장과 KT 익산구장 2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뭐 건립할 만한 그 이유, 당위성 요게 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플로코 부상으로 LG 비상 아닌가요? 4주 동안 못 나온다면 남은 정규 시즌 못 나오는 것인데요. 저희가 뭐 어제 주제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LG도 뭐 끝까지 이제 버텨야죠. 버티는 것밖에 지금 답이 없죠. 그렇죠. 네. 뭐 함덕주랑 둘 빠진 건 좀 크긴 한데 그거 다 그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댓글창에 어제 한 경기만 하다 보니까 이야기 소재가 적어서 그런가?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이 브런치 진행하는 게 좀 힘들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더니 저희는 사실은 뭐 물음표를 말하는 그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 어떻게 될까요? 하는 그런 방송인데 이게 시즌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사실 이제 물음표들이 다 느낌표가 되고 이렇게 됐구나. 결국엔 경질됐구나. 결국엔 자진사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 결론이 나버리니까 별로 좀 요즘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또 내용이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이제 주제도 또 던져주시고 해야지만 저희가 또 시즌 막판까지 힘을 내서 또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민님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도 또 이제 후원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리도라미님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두산의 가을 야구를 위하여 김명신 선수 결혼 축하드립니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산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바로 이제 곧바로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영원한 고민, 여전한 고민, 이제 김지한 선수의 부진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두산 김지한 선수의 부진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달째 1할대 타율로 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김지한 선수라고 한다면 또 오랫동안 타선의 중심을 맡아줬던 선수, 잠시를 쓰면서도 홈런 뻥뻥 치는 선수. 그런데 지금은 배트에 갖다 맞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뭐냐, 문제가 뭐냐, 에이징 커브가 꺾이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있습니다. 노쇠화가 찾아오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록 자체가 너무 안 좋네요, 진짜로. 네. 7월에 1할 7푼 6리, 8월에 1할 3푼 1리, 지금 4번에서 이제 6번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누구보다 이승엽 감독이 잘 알겠죠. 김지한 선수의 부활을 기대를 할 거고 또 같은 홈런 타자잖아요. 또 출신도. 그래서 이제 김지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분명히 있고 가지고 있는 또 뭐 능력은 이건 뭐 대체 불가의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감독도 당연히 살리는 게 팀을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폼도 바꿔보고 훈련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걸 하는데 지금은 서로가 힘드네요. 지금 김지한 선수도 힘들고 그리고 또 김지한 선수는 특히나 대형 계약을 또 체결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도 클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분으로. 근데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에 맞는 선수, 기대를 걸 만한 선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네. 만약에 김지한 선수 안 좋으니까 2군 내려. 근데 2군에서 이제 한 명의 외야수를 불러 올리죠. 근데 그냥 그런 선수를 만약에 올리면 이것도 문제야. 근데 네. 이 선수가 올라왔어. 김지한을 대신해서 올라왔는데 경기에 나갔는데 또 좀 중요한 순간이나 뭐 이런 순간이 와. 그럼 이 선수 쓰겠냐고. 당연히 다시 다른 대타를 쓰지. 그쵸. 다른 또 대타를 쓰고. 그럼 이 선수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내려가. 또 이만한 선수가 또 올라와. 또 똑같아. 또 내려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군 간의 교체는 정말 신중해야 돼. 기존에 있는 선수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는 것도 있지만 2군에서 1군을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선수를 올렸다가 잠깐 올렸다가 내려보내는 상황이 나는 더 안 좋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환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가 주는 위압감이 상대 투수에게도 어쨌든 있을 것이고 뭐 올 시즌 너무너무 시즌 내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홈런 쳐줄 선수 김재환이 쳐줘야지 이게 사실 이제 감독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지금 20개 이상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냉정하게 보면은 외국인 선수도 지금 별로 못 치잖아요. 네. 로하스도 양석환 제외하면은 선수, 네.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두산 다 똑딱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김지한 선수가 더 부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감독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뭐 김재환 선수 제외하고 두산의 또 주요 타자들 행보를 쭉 봤을 때는 모두 다 지금 잘 치고 있거든요. 정수빈 선수, 양의지 선수, 로하스, 김재호까지 지금 성적 보시면 다들 눈이 뭐 번쩍 뜨이는 뭐 그런 성적인데 문제는 역시 이제 김재환 선수라는 겁니다. 시즌 타격 최하위권 이제 정은원 선수 2군으로 내려갔고 뭐 김재환 선수는 이제 2할 1분 9리 지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산의 4번 타자로서 굴욕을 뭐 겪고 있습니다. 앞선 뭐 최주환 선수라든지 김주현 선수는 그래도 이제 홈런이라도 좀 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재환 선수도 최근 10경기에서 1할 6분 4안타로 그치고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부진에 빠진 이유 위원님이 보시기엔 또 어느 점에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출발이 좀 좋지 못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4월 한 달 동안의 개인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기록이 정말 시작할 중요한데 때 첫 단추 그런 것도 좋지 못했고 최근 보면은 계속해서 기록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사실은 네. 그러는 과중에 이제 FA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기대치를 좀 넘지 못하는 그런 기록을 계속 나타내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죠. 이렇게 되면은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뒤에 숨고 싶어지고 이 홈런을 많이 친 그 몸값이 높은 선수도 부진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예전의 김지한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올 시즌은 네. 내년 시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다 안 좋아. 힘도 많이 떨어졌고 타이밍 자체도 뭐 좋지 않고 또 그동안에 좋았을 때는 김지한 선수 그냥 라인업에 4번 김지한 박아놓으면 알아서 하니까 할 거 뭐 손댈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랬던 선수였는데 올해는 막 타격 폼도 바꿔보고 훈련 방법도 바꿔보고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지 지금. 그래요. 4년에 115억 진짜 뭐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 실망이 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오히려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부진한 거에 비해서는 좀 욕을 덜 먹고 있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금액에 비해서.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4번 타자에서 5번으로 지금 이제 6번 타자까지 타순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6번 밑으로는 내리지 않고 여전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재환이 터져줘야지만 살아나야지만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제 이 판단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 두산이 최근 6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4위 NC에는 2.5경기 그리고 5위 기아에는 0.5경기로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짜임새로 회복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지만 그 역할 역시 이제 김재환 선수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네. 다 이제 이 베테랑 선수들 두산은 베테랑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이 선수들이 해줘야 돼요. 뭐 허경민부터 해서 정수빈도 이제 베테랑 선수고 양의지 선수
또 있고 뭐 양석환, 또 김재환, 김재호 선수도 요즘 잘하고 있고, 네. 베테랑 선수 좀 잘해줘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두산 베어스의 반등을 위해서는 이렇게 김재환 선수의 부활이 또 절실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SG와 키움의 경기 한번 좀 짚어보겠는데요. 키움의 선발 투수는 안우진 선수, 그리고 SSG의 선발 투수는 김광현 선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안우진 선수 9승 7패 2.43의 평균 자책점. 야, 아직도 10승을 못 찍었다라는 거 참 신기한데요. 그리고 이제 김광현 선수도 7승 6패 3.93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이 참 이름값이 있는 정말 뭐 잘 던지는 선수들끼리 맞붙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우진 선수. 네. 김광현 선수 지금 최근 2경기도 그렇고 좀 이게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위 자체가 이제는 예전만 못하다는 거를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어쩔 수 없죠. 나이를 이제 김광현 그렇죠. 선수도 이제 제법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김광현 선수는 힘으로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본인도 더 잘 알 거예요. 이제 더 정교하고 더 좋은 커맨드로 타자를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투수로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죠. 근데 안우진은 아직 한참 전성입니다. 네, 힘으로나 뭐나 지금 뭐 안우진이 대한민국 최고의 선발 투수라는 거는 뭐 그 누구도 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렇죠. 저는 물론 키움이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우진이 등판을 하기 때문에 키움을 한번 선택합니다. 그래요. 이제 선발 싸움은 안우진인데 경기 결과는 또 예측 불가다. 이건 역시 키움의 전력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키움도 나름 7점 냈습니다. 오랜만에 또 많은 득점을 냈는데 불펜이 또 무너지면서 이 승리를 또 지키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11점이나 또 내주게 되었고, 또 이거 아까 또 방송 시작할 때 저희 또 이제 PD님이 또 찾아주신 기록으로 봤을 때는 올 시즌에 키움이 한국 프로야구 출범 이후 WAR만 놓고 봤을 때 불펜 WAR 최저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그 불펜진을 지금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죠? 네. 아까 보낸 그 기록이 그거예요. 네, 그게 그거예요. 네. 야, 참 키움이 그냥 어제 11실점? 그쵸. 실책도 많이 해. 실책도 많고, 뭐 물론 이제 맥키니 선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슨 선수 잘 뽑았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맥키니 선수는 진짜 잘못 뽑아온 것 같기는 해요. 이럴 거면은 그냥 요키시 그냥 예. 있어도 훨씬 낫을 것 같은데. 야, 6.92 거의 뭐 7점대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양현 선수도 올라가가지고 1.1이닝 동안 4실점 이러면은 사실 경기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네. 초반에 뭐 2명이도 뭐 점수 다 줬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도 키움은 역시 뒷문 불펜이 또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혹은 이제 안우진 선수가 버티고 있을 때 타선이 득점주는 얼마나 해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승패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뒤가 약하면은 뭐 안우진 뭐 갈 때까지 가야지. 긴 이닝을 또 소화해줘야 되겠죠. 네. 본인도 분명히 그걸 알 거예요. 자기의 이제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또 SSG 타자들은 그거 감안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공을 많이 던지게 하려고 또 지켜보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오늘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SSG는 타선이 어제 또 터졌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어느 정도 제목만 해준다면 승리를 또 걷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안우진 선수도 또 10승에 대한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경기 오늘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댓글 또 소화를 하면서 이제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결번 얘기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양의지 선수 이 두산에서 영구 결번 가능할까요? 뭐 NC 다녀와서 연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위원님 어떠세요? 영구 결번 지금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원팀 아니에요? 원클럽맨이기는 하죠. 그죠? 네. 이런 거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록이고, 기록이 정말 얼마나 훌륭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양의지 선수의 그 영구 결번은 아직 그 계약 기간 한참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뭐 5년이나 남은 거죠. 올 시즌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옵션까지 합하면. 너무 빨라요. 뭐 벌써 애를 이렇게 은퇴시키려고 해. 한참 더 해야 됩니다. 하긴 뭐 양준혁 의원 있지 않나요? 하셨는데 양준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맞네. 자의로 또 이제 갔다가 온 게 아니니까 혜태 갔다 LG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자의로 이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떠밀려서 또 이적을 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또 살펴볼 수는 또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주사랑님, 안치홍 의원님 참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 미국 가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뵙네요. 항상 지금과 같은 재미있는 진행하시고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라이브는 참석하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보기라든지 아니면 또 클립이라든지 또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셔서도 또 건강하시고 저희 방송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면 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요거 내가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바쁘신가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바뀌었어요 스케줄이. 제가 원래 이제 그게 다음 주예요? 수 목에 나와야 되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목금을 나오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지훈련지 답사 때문에 1박 2일 좀 여기 일본을 갔다 와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다음 주는 이제 안경현 위원님이 수요일 그리고 이제 치용 위원님이 또 이제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또 나오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염두에 두고 저희 방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 내일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경현 위원님 나오십니다. 금요일입니다. 야 이게 또 8월의 마지막 날이고 야 이게 또 시즌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9월 한다라고 또 10월 한 뭐 절반 정도 하면은 또 시즌 벌써 끝나네요. 또 이제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참 어려운 시즌 또 참 속상한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남은 시즌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팀 전지훈련 답사입니까? 어느 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팀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전지훈련 이거 하여튼 답사긴 답사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가 좀 빨리 직항이 열리면 좀 편한데 어디요? 제가 이제 가고시마를 지금 갔다 와야 가고시마. 되는 건데 네. 1박 2일로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후쿠오카를 들려가지고 가야 되니까 직항이 없어요. 되게 거쳤다 불편합니다.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불편하네. 신칸센 그 기차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갔다 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최강야구 답사 이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좋아요와 구독도 마지막으로 누르세요. 크크크크 캐리드 아노님께서 또 아주 참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제 기자 라인업은 장은상 기자, 이제 서장원 기자 나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일단은 또 내일 안경현 위원님과 저도 좋은 방송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